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여자이고 30대 후반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혼 사연을 올려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어젯밤 아빠 꿈을 꿨는데요. 우리 아빠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좀 빨리 단명하셨어요. 그래서 더 어젯밤 꿈에서 본 아빠가 더 반가웠고 보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다시 떠오른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도려내고 싶은 한 부분을 용기 내서 들려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한때 의사를 준비했던 저는 의대생으로서 유학까지 다녀오며 공부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급하게 대기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유는 아빠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의학 공부를 마음 편히 하기에는 아빠 병원비를 엄마 혼자 부담하기엔 너무 버거웠으니까요. 한참 의대생일 때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었는데 그 인연 덕분인지 제가 의사의 꿈을 포기하는 걸 주변 동기나 선후배들이 많이 안타까워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장 아들이었고 우리 학교 선배의 친구였더군요. 남편은 병원장 아들이었지만 병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처럼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인연으로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제가 결혼할 때 사람들이 다 저보고 땡 잡았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사위를 과분한 존재로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저와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건 남편의 배경보다는 지극한 효심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어른에 대한 마음가짐이 참 기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른한테 예의가 바르면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걸 낱낱이 알아볼 수 없었기에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그것이 최선이라서 봤습니다. 결혼을 마음먹게 된 이유가 그게 제일이었어요. 남편의 효심은 우리 친정 부모한테까지 뻗쳤는데요. 아빠가 그때 간경화라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았습니다. 남들은 아빠가 사위 데리고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딸 부탁하고 술친구도 하고 그러던데 아빠는 사위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방법으로 아빠와 말동무가 되어주었는데요. 남편이 시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우리 아빠를 시부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시부가 병원장으로서 우리 아빠를 많이 신경 써줬고 남편은 퇴근하고 시간 내서라도 병원에 들러서 우리 아빠에게 얼굴을 비췄습니다. 시부 병원이 남편 집 가는 방향에 있어서 남편이 병원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었죠. 처음엔 너무 관심을 과하게 줘서 괜히 남편한테 부담될까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저 좋아해서 한다는 말 때문에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니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르죠.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제가 의료계에서도 일했고 대기업에도 종사하고 있으니 자기네 집안과 찰떡궁합이라면서 좋아해줬어요. 그런데 대체 어찌 된 건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도드라지게 제 심기를 건드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모였어요. 시부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았는데 유독 시모만이 성질머리가 구시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 시모는 다소 조선시대 발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듣는 며느리분들 계실 겁니다. 앞뒤 꽉꽉 막혀서 그저 보복심리로 옛날 며느리상을 밀어붙이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주로 어떤 식이었냐면요. 일단 저희 친정집 얘기부터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세요. 친정을 찾아가면 부모님은 우리 남편을 볼 때마다 늘 부둥부둥해주고 잘 챙겨줍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저희는 주로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엄마 혼자 있는 친정집을 방문했거든요.
병원으로 가든 집으로 가든 친정 부모님은 저랑 남편이 괜히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힘들까봐 한 번도 자고 가란 말 한 적 없었고 더 있다가라며 붙잡은 적도 없었습니다. 섭섭할 만큼 또 언제 올 거냐고 물은 적이 없었죠. 친정 부모님도 분명 우리랑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을 거예요. 부모들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꼭 2~3시간 얼굴 보는 걸로 족하다며 빨리 헤어지려고 했고 그걸로 모자라 가끔씩 우리에게 와준 걸로 고맙다며 용돈도 주고 식사도 대접해 주었어요. 저랑 남편은 친정 부모님한테 가면 그저 품 안의 새끼들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제가 더 시댁을 조선시대 발상에 갇힌 곳처럼 갑갑하게 느꼈는지도 몰라요. 시댁은 친정과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간섭이랑 잔소리는 기본이었고 희한하게 며느리에게만 계급을 나눴습니다. 가장 하찮게요. 우선 시모가 남편과 저를 대놓고 차별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하겠죠. 시모가 그런 시집살이를 당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명절 때면 시댁에 내려가는 것까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가서 무조건 1박 2일 자야 하는 건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시댁과 그리 먼 곳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모는 원래 시댁에서 자는 게 도리라고 고집을 엄청 부리세요. 그러면서 친정에 가는 건 그렇게 눈치를 주셨죠. 그래도 친정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땐 3박 4일 통째로 시댁에 잡혀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땐 친정에 아예 못 가서 친정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친정 아빠가 몸이 성치 않아서 같이 있을 수 있는 한 무조건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더 속상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았을 제 마음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신 명절 통째로 날리는 일 없도록 남편과 잘 합의 봤어요. 첫 명절엔 시모가 갑자기 아픈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줬죠. 아마 그 뒤로 시모가 제게 친정 가는 걸 더 눈치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모는 손주 문제 가지고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날엔 아예 나를 잡아서 귀에서 피가 날 만큼 주야장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랑 남편이 일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었을 시기라서 아직 아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러한 생각을 남편과 제가 각각 시모한테 전달했는데도 시모는 저희 입장을 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결혼 반개월 지나고부터 거의 매일 저녁 전화를 해서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면 낳아야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는 대체 왜 그 축복을 미룬다는 거냐?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여자 된다고. 어머님, 그것도 준비가 됐을 때 만들어야 축복인 거죠. 저랑 남편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아이 만들면 저 일 쉬어야 되는데 그럼 남편 혼자 나가는 돈들 감당해야 된다고요. 저희 아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으라뇨.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너는 어떻게 그냥 좀 한 번에 알겠다고 하는 법이 없니? 다 시끄럽고 우리도 손주는 봐야 할 것 아니냐. 솔직히 올해는 안 넘겼으면 싶구나. 나도 손주 한 번씩 봐주고 하려면 하루라도 기운 있을 때 해줄 수 있다고. 제가 시모한테 내 자식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따로 육아를 부탁할 것도 아니었는데 시모는 자기 멋대로 거들먹거리며 제게 현명한 판단을 하라 지적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늦게 낳으면 제 손해라는 걸 강요하고 싶은 듯 보였죠. 저는 책임감 없이 아이 낳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단 기본적인 기반은 쌓고 전진하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아빠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던 때라서 예민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무슨 아이를 만들겠습니까? 제가 같은 답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시무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전화질을 해대니 도무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털어낼 수 있을 곳이 있나요? 그나마 말해봤자 남편한테 하소연하듯 얘기할 뿐이었는걸요. 남편한테 얘기한다 한들 남편이 시모에게 경고를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또 그랬구나. 나한테는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기도 애매하네. 괜히 엄마한테 손주 얘기 좀 그만하라 했다가 당신한테 불똥이라도 튈까 싶어서 못하겠어. 당신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엄마가 성질까지 부리면 더 벅찰 거 아니야. 나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이젠. 그냥 아빠 걱정만 하고 싶은데 자꾸 어머님이 중간에 정신을 회방 놓아서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다니는지도 모르겠다니까. 어머님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그럴 리가. 그랬으면 진작에 결혼 방해했지. 지금 당신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가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려는 것 같네. 일단 임신 부부는 내가 대신 고민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남편까지 저를 들들 볶았다면 정말 정신을 못 차렸을 텐데 그나마 남편이 제 투정을 다 받아줘서 숨 쉴 작은 구멍 정도는 집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의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 자주 병원을 방문했어요. 특히 평일에는 퇴근하면 거의 무조건 병실에 들렸다가 귀가했습니다. 이건 남편도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까지 함께 해주는 부분이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엔 남편이 시모한테 연락이 왔는지 볼일 있다고 병실에 못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친정 부모님 만나 뵈러 또 아빠 병실을 찾았죠.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가 우리 신혼집을 찾아왔나 봅니다. 남편이 시댁을 방문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모가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제 생각해서 제가 친정아빠한테 가 있도록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 받기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저희 집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다. 너 지금 어디니? 시간이 한참 늦었는데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해본다. 우리 아들은 벌써 들어와서 씻고 있거든? 언제 들어올 거니? 아,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없어서 어머님 계신 줄 몰랐어요. 저 지금 아빠 병실에 와 있어요. 아무래도 당장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저녁 먹고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저녁을 먹겠다고? 그럼 나랑 우리 아들 저녁은 어쩌고? 난 당연히 너 오면 저녁상 받아 먹을 줄 알고 빈손으로 왔단 말이다. 나더러 여기까지 와놓고 쫄쫄 굶고 가란 말이니? 갑자기 전화해서 웬 밥 타령인지. 남편한테 용건이 있어서 찾아온 거면 남편한테 밥 얻어먹으면 될 것을 왜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평소에는 저희 집 물건 잘만 뒤지고 냉장고 점검도 불시하면서 좀 만들어 먹던가 아니면 사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제가 시모에게 식사를 늘 대접했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더 느닷없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시모한테는 감히 안주인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의 끼니를 안 챙겨주고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다는 것이 용납 안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한번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더니 그 뒤부터는 작정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를 여태 남편 밥도 안 해먹인 파렴치한 마누라라고 보았죠. 그래, 내 아주 잘 알았다. 친정만 들여다보느라 네 신랑 쫄쫄 굶는 건 신경도 안 썼나 보구나. 네 시애비가 네 아빠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감히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거지? 어디 지금처럼 계속 친정만 챙기면서 살아봐라. 시모는 그렇게 삐쳐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친정엄마가 그걸 용케 알아보고는 집에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얼른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저녁 먹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시모 때문에 기분을 망치는 바람에 엄마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고작 자기랑 남편 밥 안 차려줬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것이 좀 짜증이 나서 그냥 시모를 잠깐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모도 예의 없이 제 기분대로 행동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그러고 싶었어요. 물론 시모 말대로 시모 덕분에 친정아빠가 병원장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긴 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시모와 노예 계약을 위한 조건은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친정아빠를 위해 시댁에서 주신 은혜에 대해 반드시 보답할 거였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시댁의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 하고 약속대로 저녁을 먹으러 갔죠. 일부러 친정 부모님과 더 긴 시간을 보낸 후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시모가 집으로 돌아갔길 바라는 마음에서 늦게 귀가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귀가하니까 시모가 자고 간다면서 안 자고 집에 있더라고요. 뛰는 제 위에 나는 시모가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시모가 어둑한 거실을 누비면서 제가 오기만을 두 눈 뜨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시모한테 피곤한 낯짝으로 인사를 하니까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공격을 하대요. 막 집에 들어온 저보고 친정 부모는 잘 만나고 왔냐고 하는 겁니다. 말투가 어딘가 모르게 안 입고 온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 느낌을 보니까 또 무슨 말로 사람 심기 건드릴까 싶더라고요.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시모 잔소리를 잠자코 들었는데요. 어쩜 갈수록 신박하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저리 부모 마음을 몰라서야. 여자는 출가 외인이란 말 알지? 너네 부모 쪽에서도 딸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원하지 자꾸 찾아오는 거 안 좋아해. 네가 영 눈치 없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다. 듣자마자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세뇌인가 싶더라니까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품에서 떠났다고 영영 안 보길 원하겠습니까? 시모는 제가 자기보다 젊다고 뭣도 모르는 여자인 줄 아나 봐요.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식겁해서 출가 외인 신세를 받아들이기라도 할 것 같나 보죠? 왠지 시모의 신보가 짐작이 되어 더 기가 막혔는데요. 시모의 방정맞은 입은 정도를 모르고 결국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 앞으론 친정 가지 마라. 너네 친정만 챙기지 말고 남편을 챙기라고. 넌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 사람이라는 거 모르니? 세상 천지 어느 며느리가 너처럼 매일 친정에 들러붙어 있나 둘러봐라. 나 같은 시어머니는 양반인 거야. 안 그럼 너 진작에 맨발로 쫓겨났어. 시모는 감히 저더러 앞으로 친정을 가지 말라 선언했고 가더라도 무조건 자신의 허락을 받은 뒤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제가 무슨 남편 소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시댁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댔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그 전날 새벽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그날 얼굴 보고 엄마 마음 달래주고자 저녁 먹고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딴 소리를 듣자니 심지어 평소 제가 싫어했던 사람이 짓거리고 있으니 짜증나서 저 끝내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본인 처지는 모르세요? 요즘은 남자도 출가 외인인 거 몰라요? 어머님이 이렇게 멋대로 출가 외인 집 찾아오는 거 간섭이고 오지랖이거든요. 뭐야? 간섭? 감히 시애미가 훈수 두는 걸 간섭이라고 해? 너 가정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다. 원래 며느리는 시집 오면 시애미한테 다 새로 배우는 거야. 교육은 어머님이 더 배우셔야겠어요. 제발 뉴스라도 보세요. 명절에 인사도 안 가려는 자식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사까지 싹 다 없애자고 남편 종용하기 전에 적당히 하세요. 남편도 어머님 품 떠나서 제 사람 된 자식이니까 집착 좀 그만하시고 계속 찝쩍거리실 거면 제가 뭘 하든 신경 끄시던가요. 제발 좀 하나만 하시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목청을 크게 높여본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저 때문에 혈압 올라 보이는 시모를 내버려 두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방에 있던 남편이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난 후 제가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한번 폭발한 감정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면서 남편한테 하소연하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날 낳아준 부모님한테 평생 가지 말라는 게 할 소리냐고.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이랑 생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바엔 그냥 이혼하고 말 거야. 제 말에 당황한 남편 또한 21세기에 친부모와 생이별 시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한참 저를 달래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시모랑 대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시모가 본인 성질을 감당 못하는 건지 중간중간 큰 목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와 못 만나게 하는 덕에 시모가 안방으로 쳐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우리 집에서 자지 못하고 결국 남편이 댁으로 바래다 줬어요. 새벽에 괜히 남편만 고생을 했죠. 그 뒤로 시모가 저희 집에 왕래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약간의 변화는 있었어요.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도 저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하든 잔소리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선을 제 뒤통수에 붙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자유롭게 내버려 두셨죠. 그렇다고 저랑 사이가 완만했던 건 또 아니었어요. 좋게 말해서 자유롭게 내버려 뒀다고 한 거지 사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인사를 해도 무시했고 식사를 준비해도 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왜 자꾸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먹을 반찬과 밥을 따로 챙겨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찬밥이랑 젓갈만 먹었어요. 어찌 보면 시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너무 신경 쓰이는 행동이었지만 신경 써달라고 발악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저도 시모를 투명인간 취급했더니 신기하게도 시간 지날수록 마음이 점차 편해지더군요. 그렇게 좀 잠잠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역시 한 번 원흉은 영원한 원흉인가 봅니다. 어느 주말 아침에 또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가 저랑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아침상 차리려고 냉장고 뒤졌는데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분명 잘 보이는 곳에 놔뒀기 때문에 못 찾을 리는 없었고 저 아니면 손댈 사람도 딱히 없어서 사라질 이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신기루처럼 없어졌길래 참 귀신 고칼 노릇이라 생각하면서 냉장고를 뒤졌는데요. 그때 시모가 어슬렁거리며 뒤늦게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설마 싶은 불길한 촉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다짜고짜 반찬 어디 갔냐고 물어봐 버렸어요. 아, 그거? 곰팡이가 폈는지 냄새가 이상해서 다 갖다 버렸다. 대체 얼마나 묵혀뒀길래 음식 썩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처박아 둔 거니? 친정 신경 쓰느라 이젠 집안일까지도 점점 뒷전되는 거냐? 뭐라고요? 반찬이 썩다뇨. 그거 엊그제 챙겨온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남편 좋아하는 반찬까지 챙겨서 주신 거라고요. 응? 엊그제? 그럼 포장이 허술했나 보네. 분명 쉰내 났었어. 근데 앞으론 너네 엄마한테 그런 거 싸주지 말라고 해라. 애가 조금 맛보니까 간이 옳지도 않고 속만 버리겠더라. 그리고 너도 친정엄마한테 반찬 받아오는 습관 버려. 안주인이 직접 음식을 할 줄 알아야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저를 두고 시모는 신이 나서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나중에 애 낳으면 애 밥도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냐면서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동안 제게 시비 못 걸어서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악담이 소시지처럼 줄줄 잇따라 나왔죠. 그걸 듣는데 그동안 마음이 괜찮은 줄 알았던 저는 괜찮은 게 아니었단 걸 깨달았어요. 그저 우라가 내면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침부터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던 저는 더 이상 시모가 시모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침상이나 차리라며 제게 밥주걱을 쥐어주는 시모에게 더는 참지 못하고 주걱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제 분에 못 이겨 아악 소리 지르니까 시모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더러 정신 나갔냐고 하대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다가가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엔 손주 코빼기도 안 보여줄 테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어머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손주 볼 팔자 못 되고 시어머니 대우받을 팔자 못 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냥 이대로 뒤치다꺼리 받아줄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늙다 가도록 만들 거라고요.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화를 느끼면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주체 못할 만큼 떨린다는 것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정말 다신 느끼고 싶지 않을 최악의 감정이었죠. 저는 그대로 겉옷만 챙겨서 친정 부모한테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니까 눈물이 나서 엉엉 울면서 또 하소연해버렸어요. 부모님은 병원장인 시부에게 감사해서 사돈으로서 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 가슴 미어지게 미안해서 이도저도 반응하질 못하셨어요. 전 그게 또 제 나름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죄송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 걸 하고 뒤늦게 후회를 했죠. 그런데 제가 결국 시모를 화날 대로 화나게 했는지 결국 일이 커져버렸어요. 시모가 개념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해볼 심산으로 친정아빠 병실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당장 내 남편 병원에서 나가요. 내가 전현하는 꼬락서니 때문에 도무지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네요. 감히 시애미한테 저주를 퍼부었으면 그만한 대가 받을 각오는 했겠지. 시모는 저의 건방이 하늘을 찔러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저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따라온 터라 남편이 시모의 몸부림을 막고 있었어요. 저 또한 나가서 얘기하자고 시모를 밖으로 내몰았고 결국 이 소란이 병원장한테 올라가 시부까지 등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시부가 등장하자 시모는 저랑 남편을 뿌리치고 지원군을 얻었다는 듯 바로 시부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사태질을 하면서 목청을 높였어요. 저 사람들 당장 내쫓아요. 우리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잘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를 호구로 본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요. 조용히 안 해?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소란이야? 이 병원에서 당신 얼굴 모르는 직원들이 없는데 쪽팔리게 이럴 거야? 다 큰 어른이 돼서 말이야. 어디서 애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어? 여보, 내가 방금 집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당신 며느리 되는 년이 나보고 평생 외롭게 늙어 죽을 팔자로 만들 거라고 악을 썼다니까요? 시부는 시모의 가벼운 입을 틀어막으면서 일단 병원장실로 가자고 주위 시선들을 피했습니다. 시모는 당장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시부가 되레 자기한테 소리치니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 같이 시부 원장실로 간 저희는 그곳에서 시부에게 다시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당연하게 시모가 먼저 발언권을 낚아챘죠. 시부한테 또 한 번 우리 아빠를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시부는 정신없는 시모 얘기보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시모가 친정엄마 반찬을 허락 없이 버린 것부터 제가 겪은 일들을 전부 얘기했죠. 상황을 모두 들은 시부는 더욱더 시모를 다그쳤습니다. 다짜고짜 우리 아빠를 내치라는 시모의 발언에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시모에게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시모는 자기 입맛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자 또 자기 성질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도무지 저의 버르장머리를 견딜 수가 없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 머리채를 잡아 뜯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병원장 사모고 내 아들이 병원 건물 물려받을 사람이야. 감히 니까지 께 우리 집안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너한테는 내 재산 한 푼도 못 줘. 누가 재산을 달라 했나요? 대체 왜 자꾸 자기 망상에 빠져서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랑 시부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누굴 미워하는 건 처음 봤는지 말리면서도 많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엉망진창인 꼴로 오열을 하였어요. 제 처지가 서럽더라고요. 제가 뭘 바라고 가지려다 무너져서 이 꼴이 됐다면 어느 정도 제 처지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억울해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이런 감정으론 도무지 친정 부모님한테 갈 수가 없어서 끝내 인사도 못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시부한테 잡혀서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집에 온 저희의 기분은 그야말로 먹구름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저랑 시모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했더라고요. 그건 미안했어요. 근데 그 때문에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은 좀 서운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냐? 둘 다 왜 그래? 그냥 좀 서로 양보하고 지낼 순 없는 거야? 사람 대 사람이잖아. 뭐가 문제라서 그게 안 되는 건데?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쳐. 당신은 엄마보다 젊고 훨씬 깨어있는 사람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한 짓만 해?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막말로 당신이 중간에서 잘했으면 어머님이 당신 무서워서라도 저런 식으로 못했겠지. 나만 이 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 엄마잖아. 당신 엄마가 이유 없이 나한테 시비 걸고 있는 거 보면 좀 나서서 방패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라고.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 무조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웃는 낯으로 만나는 줄 알아? 나도 가끔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다 짜증나고 귀찮을 때 있어. 근데도 티 안 낸다고. 야, 비교할 걸 비교해. 당신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나는 회사에서 받은 것만큼 당신 엄마한테서 더 받아. 당신도 당신 엄마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인지 눈으로 보고 듣고 했잖아. 근데도 내가 이해 안 된다는 거야?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살래. 당신이랑 엄마가 싸우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언제는 신경 쓴 것처럼 얘기한 것도 좀 웃기더군요. 아무튼 남편이 저와 시모와의 갈등을 그저 관찰자 시점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유는 매번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걸 괜히 불똥 튈까봐 핑계댄 거 아니냐고 마지막까지 지적하며 자각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거의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그놈의 중립 지키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보기만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지친다고 울상을 짓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시모가 한참 제게 난리칠 땐 이혼 위기가 왔어도 친정아빠 생각해서 버틸 만큼 버텨보고자 했는데 남편이 대놓고 포기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그땐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저희 부모님께 잘했어도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데 제가 그걸 망각했던 것 같아요. 부부가 되는 순간 남편이 제 사람인 줄 알았고 제 가족인 줄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혼자 의지했고 기대했는데 역시 핏줄로 연결된 가족은 이길 수 없는가 봅니다. 그날이 남편한테 가장 크게 실망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 뒤로 남편에게 더는 바라지 않았고 남편과 싸우려 들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혼을 마음먹진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게도 저희 아빠 건강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셨거든요. 이혼이 결코 가벼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아빠에게 딸의 이혼이란 상처를 안겨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빠를 위한 길인 줄 알고 욕심냈던 제 마음이 오히려 아빠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상황이 닥쳤는데요. 어쩌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건 저 때문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정말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도 같습니다. 결정적인 이유엔 당연히 시모란 존재가 있었고요. 그날의 시모는 아직도 제게 괴물처럼 소름 끼치게 남아있어요. 우선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온 건 바로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앞서 시모가 저희 아빠 병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말씀드렸잖아요. 시모가 그 난리를 친 후 친정아빠는 이틀 뒤 급격하게 컨디션 저조가 찾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고비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또 고비를 맞게 된 셈이었죠. 숨이 겨우 붙었는데 다시 호흡장애가 찾아왔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겠네요. 고비를 한 차례 넘겼을 때보다 몸이 더 안 좋았던 아빠는
끝내 뒤이어 찾아온 고비까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의사들이랑 시부까지 나서서 애썼지만 결국 가족들이랑 인사도 할 시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떠나서 더 마음이 아팠던 아빠의 죽음, 그리고 아빠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순간 혼절해버린 엄마까지. 그 소식을 한꺼번에 접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하고 슬픈 처지인 줄 알았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장인어른에 대한 정은 있었기에 함께 눈물은 흘렸습니다. 남편 또한 아빠가 눈을 감기 전 식구들의 난잡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떠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많이 실망했다는 거 알아. 그래도 장인어른 가시는 길만큼은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나 3일장 내내 당신이랑 장모님 잘 챙기고 싶어. 장인어른한테 부끄러운 모습 만회하고 싶다.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서 싸웠던 게 아니란 걸 그때 좀 객관적으로 깨달았었네요. 아빠가 돌아가신 그 순간만큼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제 마음도 지쳤던 남편의 마음도 잠깐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부부로서의 초심을 보이는 것이 온전히 고인된 아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마음이 길게 못 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마저도 근원은 시모였습니다. 엄마가 혼절하는 바람에 장례식장은 저랑 남편이 준비를 했어요. 시부 병원과 연계된 곳이라서 시부 덕분에 비용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시부가 간호사들한테 부탁해 신경 쓸 테니 저더러 장례식에만 집중하라 하더군요. 감사했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미안한데 아무래도 네가 좀 와봐야겠다. 안사돈 진정시켜줄 사람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엄마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저는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장례식을 부탁한 뒤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시부랑 간호사들 사이에서 바닥을 구르면서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엄마는 시부를 붙잡고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살인자 당장 데려오라고. 나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똑같이 단명시켜버릴 거라고. 엄마는 거의 정신을 놓은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자꾸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평소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무섭기도 했어요. 저는 시부에게 되레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말이죠. 근데 시부 반응이 의미심장했어요. 뭔가 엄마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부를 더 재촉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간호사들을 다 물려놓고 제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날이 문제였답니다. 시모가 우리 아빠 병실 쳐들어왔던 그날이요. 그날 저랑 남편이 먼저 귀가하고 나서 저는 시부가 시모를 집에 보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우리들 몰래 한 번 아빠 병실로 들이닥쳤다네요. 그럴 줄 몰랐고 갑작스러웠던 상황이라서 시모를 막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멧돼지처럼 돌진했는데 속도 조절을 못하고 그만 아빠 위로 엎어진 거예요. 그걸 엄마가 뒤늦게 잡아당기면서 비명을 지르자 직원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다 같이 시모를 겨우 끌어내서 시모를 내쫓았다고 해요. 그때 우리 아빠가 잠깐 쇼크가 왔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큰일 날 뻔도 했대요. 시부가 예상하길 아마 그 충격이 컨디션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랑 안사돈한테는 참 얼굴들 낯이 없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바깥 사돈한테 감히 조의를 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자리에서 마치 아빠의 사망 선고를 다시 듣는 것 마냥 저 또한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시부를 원망하는 걸 말리던 것도 더는 못하고 그저 이런 인연을 끌고 와 버린 제 자신을 원망하기만 했죠.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문객들이 좀 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참 고맙게도 제 발로 찾아온 시모도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나서지 말라 했고 시모 하는 꼴이 궁금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우리 아빠 사진 앞에 서서 인사하고 절하더니 금세 앉을 곳을 찾아가 떡이나 주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시나요? 아이고야, 잘 돌아가셨네. 오상이 따로 없다. 어차피 죽을 팔자였는데 잘 됐지 뭐. 식구들 주머니 사정은 더 이상 걱정 없겠다. 그러게 딸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자기 딸내미 건방진 거 대신 벌 받은 거야. 이건 일부러 우리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아니면 저랑 엄마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건지 시모는 그 재수없는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을 주변 사람까지 다 듣게 되었어요. 근데 주변 식구들은 시모 성질이 개똥 같다는 걸 아나 봐요. 굳이 말 섞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참아줄 수 있겠죠. 저는 시모의 더러운 주둥이가 욕하고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는 사람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뻔히 있는데 저런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시모란 사람은 그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상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말 못하는 개돼지가 나을 지경이었죠. 시모가 자기 앞날도 모르고 떡을 껌처럼 질겅질겅 씹고 있길래 오랜만에 오만정 다 떨어지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저는 이제 그만 시모와의 인연을 정리하려고 움직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접시에 담긴 김치를 들었어요. 그리곤 시모 얼굴에 패대기 쳤고 놀라서 숨 돌리고 있는 시모를 두곤 처먹고 있는 그 떡도 시모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나 지금 그쪽 만난 거 진짜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나만 그런 거 아닐 거라서 이해해 보려고요. 그쪽도 앞으로 나 만난 거 하늘까지 원망하게 될 거예요. 내가 당신 인생 완전 똥통으로 만들어버린댔잖아요. 이 정신 나간 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네 아빠 뒤진 걸로도 말을 안 듣겠다? 새파랗게 어린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병원장 3호야. 내 말 한마디면 지금 네 아빠 장례식도 엎을 수 있다고. 시모 입에서 아빠가 언급되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육개장에 침을 뱉어 시모한테 또 퍼부어줬습니다. 시모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못 피해서 처맞고 있더군요. 병원장 3호? 당신 죽을 때는 와서 눈물 흘려줄 식구들도 없게 할 거라 했을 텐데 썩어 빠진 자궁 때문에 겨우 아들 하나 덜렁 낳았으면 며느리 하나 있는 것도 귀한 줄 알았어야지. 자기 노후 시궁창 만들고 싶어서 작정을 하셨네. 이 살인자녀나 어디 원하던 대로 혼자 한번 잘 살아봐봐. 저는 남편한테 가서 내 손으로 시모를 내쫓으면 머리채를 잡을 것 같으니 직접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에게 퍼붓는 동안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부가 같이 있었는데 시부한테 시모의 행실을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말대로 시모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가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어요. 장례식 끝나는 대로 이혼하자고 말이죠. 남편은 대답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짧고도 버거웠던 3일이 지나고 아빠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모랑 남편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시부가 손수 건네준 병원 임직원들 증언과 CCTV 영상을 확보로 시모의 횡포를 법정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상해치사죄로 인정되어 무려 4년형의 징역을 살게 되었죠. 그 시기에 시부가 시모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구속되기 전 몸도 마음도 빈털터리가 된 그 꼴을 직접 지켜보고자 법정에 나가 있었어요. 시모는 뒤늦게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더군요. 살려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데 고작 이 천박한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서 또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외롭게 늙어 죽을 일만 남았겠네요. 그게 싫으면 깜빵 친구들이나 사귀어 보시던가요. 혹시 알아요? 지옥 가는 길만큼은 친구들이랑 동행할 수 있을지.
시모에게 붙잡힌 발목을 털어내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시모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저한테 쌍욕을 퍼부어 주더군요. 참,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전 남편이 어른한테 예의가 발라서 좋아했었는데 그 마음이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못하는 걸로 연결될 줄은 또 몰랐네요. 어떻게 보면 전 남편과는 참 휴전 같은 만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 때문에 서로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 관계는 결국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도 했고 여전히 좋아한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엄마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피 안 섞인 시모를 버릴 수 있지만 자기는 차마 그게 어려울 것 같다네요. 전 남편은 그런 선택을 할 만도 한 것이 시모가 전 남편에겐 잘했을 거잖아요. 아무튼 그게 저랑 전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결혼을 했었나 믿기지 않을 만큼 흔적도 없이 솔로 생활을 만끽 중입니다. 아빠를 여의고 혼자가 된 엄마랑 당분간 여유를 갖고 좀 쉴까 해요. 저도 엄마도 속을 많이 다쳐서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행운이 오길 욕심내진 않아요. 다만 앞으로 남은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불행은 없길 바라네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